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셋 강의를 맡은 현주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겨울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좋아하는 눈도 있고. 이제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추운 걸 너무 싫어해요. 방구석에서 나오기도 싫고 안 그래도 작은 키인데 더 몸이 움츠러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딱 알아차리는 데가 있대요. 어딜까요? 아시는 분? 피부? 땡. 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못 맞추실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혈관입니다. 여러분, 혈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부터 3월 사이에 급증한다고 하는 이 혈관 질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등등 있죠. 이거는 계절을 타는 질환인데 하나 다른 병이 있어요. 이거는 계절도 상관없고요. 요새는 나이와도 상관없대요. 너무 주변에 많이 생겨요. 한 글자. 뭐죠? 네, 제가 이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 때문에 올해만 해도 세원이나 장례식을 다녀왔거든요. 자, 보세요. 항상 사망률과 발병률이 1, 2위를 다투는 이 질환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 이 1, 2위를 다투는 질환에 걸리기 딱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여자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력 때문에 그래요. 병원 가면 항상 가족력 쓰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꽉꽉 차게 쓸 수가 있었거든요. 자, 저희 가족력 한번 보실게요. 일단 엄마, 외할아버지, 시누이, 할머니는 암 환자셨어요. 그리고 아빠, 시어머니, 할머니, 큰아빠는 혈관질환 수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 친동생과 위에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 이렇게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20대 때부터 지금 나이 말고요. 20살이요. 20살 때부터 급성 장염을 달고 살았어요. 항상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응급실을 항상 찾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릅니다. 애 낳는 것만큼 아파요. 그리고 고지혈은 워낙 유전력이 있으니까 항상 따라다녔어요. 건강검진을 하면. 그리고 골연화증 아시나요? 20살짜리가 계단을 무릎에 뚝뚝 소리가 나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몸을 갖고 있었고 되게 심각한 흉통이었어요. 이 흉통이 저도 지금 미스테리인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길게는 3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흉통이 있었는데요. 이 흉통이 한 번 오면 5분에서 15분 정도 와요. 근데 그때는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숨만 조금만 크게 쉬어도 여기가 쪼개질 것 같은 아픔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병원을 가봤겠죠. 근데 제가 항상 듣는 말은 운동 부족이었어요. 제가 누워만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얼마나 운동 부족이 심했으면 이런 게 있었을까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장이 약하다 보니까 그것도 유전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지금 제 나이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아빠는 그 혈관질환 수술을 3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은 가슴 잡고 쓰러지고, 2번은 가슴 잡고, 한 번은 이렇게 뇌를 잡는 게 아니죠. 머리를 잡고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해요. 머리를 잡고 쓰러지신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3번이나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살아계시긴 하세요, 지금도. 그런데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한 40대가 되면 이런 질병에 하나쯤은 걸려도 이상한 게 아니겠다. 지금 당장 암이 걸려도 당연한 거 아닌가? 다들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생각을 늘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산화를 만난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방책이 있고 건강에 대한 플랜 B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플랜 B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리셋이 그럼 뭐고, 왜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셋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전원을 껐다 다시 켜는 것, 즉 재부팅이라는 의미. 자,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핸드폰도 가끔 껐다 켜줬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지 잘 돌아가요. PC도 한번 싹 밀면 한동안은 작동을 잘합니다. 근데 100년을 써야 되는 우리 몸, 커다란 화학 공장이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줘야 되는 우리 몸도 한 번씩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몸이 보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에 맡길게요. 자, 리셋은 다른 말로 해독이라고도 하고 막 디톡스라고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독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리세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리셋이 왜 필요한지 영상 잠깐 보실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도 없죠.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독소.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보셨나요? 무섭죠? 몸이 복수한대요. 해독하지 않으면 복수한대요. 복수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리셋이 필요합니다. 자, 영상에도 나왔듯이요. 이 독소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독소는요, 크게 내독소와 외독소로 나뉩니다. 내독소는 우리 몸이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을 생산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우리 몸에 좀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외독소예요. 뭐 환경적 독소, 당독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식품 첨가물, 날마다 차곡차곡 쌓이고 있겠죠. 저희 아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이 돼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음식으로 인한 독소들이 잘 없던 것 같은데 자연식품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참새 방앗간 드나들시듯 어디를 드나들어요? 편의점. 네. 편의점 음식. 자, 이런 이름도 어려운 합성 첨가물들이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삽니다. 꼭 이런 말 하면은 꼭 이런 분들 계세요. 저희 집은 괜찮아요. 집밥 매니아거든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요. 시골에서 된장 띄워가지고 간장, 고추장, 된장 안 만들어 먹는 분들은 마트에서 고추장, 된장 사 먹는 분들은 마찬가지요. 똑같이 이거 들어있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이거 집 고추장을 얻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그걸로 떡볶이를 만들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숟가락을 딱 놓더라고요.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이거 무슨 맛이야?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왠지 저는 알았어요. 왜요? 여기 식품 첨가물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뭐래요? 식품 첨가물로요. 만들지 못하는 향도 없고 만들지 못하는 맛도 없대요. 우리 입맛을 이미 다 사로잡아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 1년 보통 사람들이 25kg에 육박하는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꼭 그래. 야야,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대충 살아. 이렇게 따지면 먹을 것도 없어, 할 것도 없다 너? 이렇게 꼭 말해요. 맞아요. 이게 평범해진 일상이래요. 그러면 이게 평범이라면 건강 수준도 평범한 수준을 기대해야겠죠. 자, 평범한 건강 수준. 보세요. 3분의 1이 비만, 4분의 1이 당뇨, 3분의 1이 고혈압, 3분의 1이 만성질환. 암과 아까 말한 혈관질환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다가 요즘 여성들은요. 이런 가입 능력도 떨어지고요. 남성들은 생식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이유 없는 불임 너무 많죠. 정말 이거는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리셋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건강이 필요한 분. 두 번째는 피부 관리를 원하시는 분, 피부가 고민이신 분. 세 번째,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나이살, 뱃살 도저히 안 빠진다고 하죠. 왜 안 빠지는지 아세요? 독살이라서 그렇대요. 독살. 독이 가득해. 독을 빼지 않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독살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건강부터 볼게요. 미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질병은 아니지만 증상이 있는 단계. 그쵸. 우리가 독소가 우리 몸에 얼만큼 쌓여있는지는요, 특별한 검사 없이도 우리 몸에서 주는 신호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독소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 2단계는 뭐 만성피로, 뒷목 땡긴, 어지러움, 두통, 이런 거는 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 4단계, 자주 붓고 소변이 시원찮고 소화불량 등등등은 나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졌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단계와 6단계는 이미
질병의 단계죠. 특히 5단계에 보면 ADHD와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독소들도 요즘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면 꼭 리셋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피부였죠. 피부. 자, 피부 되게 재밌는 사실 아세요? 피부 고민을요, 피부과에서 해결하시는 분은요, 하수래요, 하수. 중수는 뭘까요? 중수는 뭘 좀 아세요? 먹어서 해결하시는 분들. 이너뷰티 제품 있죠? 콜라겐 같은 거. 그런 거 먹어서 해결하시는 분 중수. 그럼 고수는? 네, 맞습니다. 답정너였어요. 리셋. 리셋을 통해서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럼 고수들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셋이 또 피부 관리에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다이어트였잖아요. 다이어트는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이젠 이 뱃살과 비만과 과체중 이제는 질병이라고 하죠. 그것도 전염병이래요. 옆에 사람 한 번 보세요. 전염될까 안 될까? 전염병이래요. 정말 전염된대요. 왜냐하면요. 전염되는 게 왜냐하면 아니고 건강 문제가 왜냐하면 이 독소들은 우리 몸에 어디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까요? 뭐 혈관이나 세포 안, 세포 밖, 뭐 어디에도 쌓여 있지만 특히 지용성 독소들은요, 이 체지방에 싹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빠지지 않으면 이 지용성 독소들은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꼭 리셋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요, 캠핑 장비는 없고 캠핑 가고 싶어서 글램핑을 가끔 가요. 근데 글램핑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산속, 이제 공기 좋은 곳에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갔더니, 여름에 갔더니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마침 모기 파리채도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탁 소리 나잖아요. 막 잡고 있었는데 아무리 잡아도 계속 모기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럴 경우엔 제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파리채를 내려놓고 창문부터 닫아야겠죠. 그게 우리 몸의 리셋 프로그램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간을 도와주셔야 돼요. 간이 이 계속 모기 파리채 같은 역할을 해요. 계속 해독작용을 쉬지 않고 해요. 뿐만 아니라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입을 일단 독소의 유입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제일 해독 단계에서 중요한 게 간과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과 장의 힘을 합쳐서 이 독소를 합쳐서 계속 내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독이 진행이 될까요? 이렇게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출 단계예요.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빠져나오게 하는 단계.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뇌래요. 그 두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이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소화기관은요, 완전 소화가 다 돼야 해독작용과 면역작용이 발동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들을 꽉꽉 채워주셔서 이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셔야 되고요. 중화 단계는요, 간이 하는 일인데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변하는 과정을 말해요. 근데 이때는요, 간을 도와주는 각종 항산화제와 비타민 등이 필요하고 실리마린이라는 간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성분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성분이 없이 영양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굶어서 했다. 그랬다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중화가 다 되지 못한 독소들은요, 변형 독소가 돼서 다시 우리 조직과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영양소를 꼭 채워가시면 좋겠고요. 배설 단계입니다. 배설은 우리 몸에서 어디로 하나요? 대변, 소변, 땀으로 합니다. 그런데 땀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사우나나 뭐 반식욕 가볍게 하신 것도 좋지만 제일 많은 부분 소변으로 20%, 대변으로 80%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적으로 변비가 생기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이걸 다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더 독한 독으로 우리 몸에 간이 다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변비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식이섬유와 유산균, 충분한 수분, 그 장 연동 운동을 도울 수 있는 마그네슘이 필수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꼭 관리되어야 할 호르몬 하나가 있어요. 이 비만과 관련된, 이 체지방과 관련된 호르몬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입니다. 우리 음식에는요, 모두 혈당 지수라는 게 있어요. 혈당 지수가 우리가 만약에 고혈당 음식을 먹는다, 그럼 우리 몸에 당이 확 올라가겠죠. 그럼 인슐린이 이 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확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안정시키고 남은 잉여 인슐린은 어떻게 돼요? 체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한 번뿐만 아니라 이런 식습관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당뇨병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돼요. 아까 보셨죠? 저희 가족력 다 만성질환자들이 뭘 함께 갖고 있었어요? 당뇨. 함께 갖고 있었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혈당지수. 여기서 말한 혈당지수는요.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0에서 100까지 숫자값을 놓고 계산했어요. 고혈당은 70 이상이 고혈당이고 중간 혈당은 55에서 69, 저혈당은 54 이하를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슬픈 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다 고혈당 음식이에요. 밥, 빵, 떡, 밀가루, 면. 왜 맛있는 건 다 고혈당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혈당 음식을 계속 먹을 경우 비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만은요. 체중과 상관없는 체지방 비만이에요. 저희 파트너님이 한 분이 되게 마르신 분이 있어요. 42kg, 3kg. 허리가 정말 개미 허리만 해요. 얼굴도 요만해가지고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팔랑팔랑 걸어다니시는데 체지방을 쟀더니 글쎄 5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사람인가? 어디에 지방이 도대체 있는 거지? 그랬어요. 치킨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렇게 마른 몸인데도.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 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무게랑 상관없이. 그분은 완전 비만이죠. 고도 비만이세요. 50%면. 그랬을 경우에는요, 뽀고가 따라와요. 발음이 안 좋아. 네 가지 뽀고가 뭐예요? 고혈당, 고지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뽀고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을 특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로 드셔줘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양배추나 토마토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대용식을. 뉴트리밀입니다. 네. 왜 웃으세요? 엄청 맛있어요. GI 지수가 23, 풋고추나 오이 정도. 너무 훌륭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 칼로리예요. 칼로리가 너무 낮으면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235칼로리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15가지 비타민, 미네랄 플러스 식이섬유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근육량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단백질도 15g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맛도 여러 가지예요. 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안성맞춤인 뉴트리밀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요 당은 더 줄이고 단백질은 좀 더 높여서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 뉴트리밀 액티브를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헬스팩인데요. 이거 보고 헬스팩 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헐, 스펙 좋네. 이래서 헬스팩이래요. 진짜 스펙이 좋아요. 왜냐 한 포에 30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특히 중금속 배출도 해주고 탄수화물 대사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군 8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생되는 세포를 아주 탱글탱글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헬스팩으로 간편하게 기초 영양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개인 맞춤 뉴트리션이에요. 이거는 맞춤 뉴트리션이라 써있기 때문에 이거 골라 먹으면 되겠구나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다 먹어줘야 돼요. 해독 기간에는. 왜인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이오메가입니다. 노후된 건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배관, 녹슨 배관. 꼭 배관 청소 하잖아요. 아파트에도. 우리 몸에도 배관 역할을 하는 혈관이라는 게 있죠. 이 바이오메가는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요. 미세염증과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필수 지방산이라 꼭 필요하겠죠. 다음은 프로그라머를 C입니다. 300과 600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이 제품은요. 혈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혈관 있죠. 제일 미세한 혈관까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잡아줘서 이 치질 있죠. 혈관 끝에 맞닿아 있는 치질이나 이 잇몸 건강에도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항염, 항바이러스 역할을 해서 저희 아들은 이거는 감기약처럼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저희 아기가 2학년 9살인데 여태까지 이 제품 때문에 감기약, 항생제, 해열제 한 번도 안 먹고 컸어요. 정말 효자 제품이죠. 그리고 다음은 코키논 30입니다. 이 제품은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데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극명하게 차이를 느낀다는 제품이에요. 왠지 봤더니 우리 몸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친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온몸의 혈액을 쉴 새 없이 펌프질해서 보내주는 친구. 누구죠? 심장. 네, 심장 비타민입니다. 거기다 칼로리 연소를 2배를 연소시켜주니 다이어트들이 정말 손쉽게 찾아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말해 뭐 하겠어요? 헤파실.
헤파실. 계속 아까 해독의 3단계에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실리마린 성분이 주성분인데요. 그거를 부스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식물 추출물도 같이 들어있어서요. 간에게, 불쌍한 간에게 지원군을 보내주신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마그네칼디와 마그네슘 파우더는요. 여기 써있는 기능도 하지만 해독 단계에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도움받아 보시면 되고, 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장이잖아요. 장 관련 제품들인데요. 첫 번째로 알로엔즈. 알로엔즈는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성분은 소해 요소가 들어있는데 5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소, 유당까지 다 분해할 수 있는 소해 요소가 들어있어서요. 면역, 장 건강, 피부 건강까지 3중 기능성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알로엔즈를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프로바이오틱과 화이버지 플러스 FX 액티브입니다. 이 제품들은요, 장이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은 늘려서 장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는데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장 환경에 받쳐주지 않으면 영양소는 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소 배출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밀어내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메타볼리즘이란 뜻 자체가 신진대사란 뜻이거든요. 신진대사의 대사 중에 70%가 기초대사량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여하는 녹차, 주출물, 카테킨 성분이 체지방 감소, 항산화, 콜레스테롤 개선 3중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터들은 이 제품을 꼭 먹는 제품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 소개시켜드린 이 제품들로 이제 해독을 시작하는데요. 기간은 본인이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5일에서 7일은 꼭 해주셔야 돼요. 아까 첫 번째 해독 단계에서 유입을 막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5일에서 7일은 일반식은 하지 않아요. 새끼다 뉴트리민식으로 가져가시는데, 이때는요, 찌든 세포나 이런 손상된 매 생겨나는 암세포가 스크린이 되면서 정상세포로 돌아오면서 우리 몸이 건강 스위치가 켜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는 체지방 감량.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몸무게까지 체지방 감량을 하시는데요. 한 끼만 건강한 일반식으로 하십니다. 이때는요, 지용성 독소가 체지방과 함께 빠지면서 불균형했던 우리 몸을 리세팅 시켜주는 단계예요. 이게 다 되고 나면 3단계 유지. 제일 오래 해야 되고 제일 관리해야 될 단계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2끼만 건강한 일반식으로 가져가고 한 끼만 뉴트리밀식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단계를 통해서요, 제가 아까 전에 피부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이 효과를 보신 분들, 몇 사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민망하지만 저입니다. 10년 전이에요. 제가 참고로 조금이라도 잘 안 나온 사진 제 사진에서 사진첩에서 지워버려요. 이게 그때 당시 제일 잘 나온 사진이라고 찍은 건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민망하지만 많이 안 늙었죠. 그쵸? 그리고 옆에 사진은 아는 친한 동생인데 정말 많이 예뻐지지 않았어요. 성형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포 성형했다 그래요. 왜 연예인들은 카메라 마사지 받으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유산화 마사지 받으면 이렇게 예뻐질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전신 성형하신 분들이에요. 자, 얼굴이 달라졌죠? 몸도 달라지셨어요. 이 두 분은 부부세요. 부부가 다 전신 성형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엔 눈을 가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눈만 이렇게 하면은 얼굴 변화가 확실한데, 이분은요, 이렇게 병원에서 잘 안 보이시죠?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진단이냐면, 간경화 소견. 간 수치가요, 한 5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몇이에요? 920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 소견을 받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리셋을, 다이어트까지 같이 시작했는데, 어때요? GGT 수치가 62, 거의 정상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나왔고요. AFP라는 거는 22라고 써있잖아요. 그건 간암 수치예요. 간암 수치도 1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10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9.6, 이렇게 결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 사례인데요.
자, 26kg. 애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저희 딸 2학년 이 정도 몸무게 되거든요. 얼굴 변화 보세요. 너무 예뻐지셨죠. 얼굴 낯빛이 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수분이랑 근육이 손실됐으면 이렇게 이런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한번 인바디를 보여드릴게요. 자, 체지방률 보이시나요? 50%에서 35%까지 감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위험 신호를 줄 수 있는 이 내장 지방 레벨도 20에서 10까지 떨어뜨리셨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슷하게 감량은 하셨는데 완전히 아저씨에서 오빠 됐잖아요. 그쵸? 제가 보고서 어머 대학생 같으세요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정말. 자, 보시면 체지방률이 12.5%, 운동선수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답니다. 내장지방도 4%까지. 자, 네. 그리고 아름다운 D자 보이시나요? 이 D자 정말 갖고 싶은 일자라도 됐으면 I자라도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우린 다 C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몸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최적의 역량과 이 리셋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리셋을 안 해보셨거나 도전을 안 해보셨거나 할 때가 되신 분들은 꼭 리셋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의 최상의 컨디션과 최고의 버전을 느껴보실 수 있고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와요? 건강과 아름다움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